오케이. 이러고. 한자 부수익히기 조금 더 하고. 부수익히기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이렇게 시간입니다. 됐나? 저기 이렇게 여기 이제 풀철되어 있는데 풀철이라고 하기도 하고 왼손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요게 새싹이 돋아나는 모양에서 만들어진 글자, 싹이 나다, 식물의 종류 등과 관련되어서요 되겠지.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삭철 되어 있는데 본래 풀철입니다. 풀철 가기도 하고 왼손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게 두 개 같으면은 요게 풀초가 됩니다. 풀초자가 요거도 풀초인데 요거도 풀초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게 단독으로 하나만 쓸 때는 이렇게 하지만 두 자를 쓸 때는 예쁘게 한다고 한쪽을 조금 빼딱하게 하고 한쪽 이렇게 하고 가지고 이거를 풀초라고 하는데, 이거 어려운 글자입니다. 풀초. 요게 이제 하나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풀처리를 하기도 하고 왼손좌, 여기에 풀처리를 하기도 하고 왼손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풀하고 관계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글자가 여기 보면 이 없었어요. 글자가 없었는데 대표적인 글자 이 자체가 나오는 거, 요거는 요 글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진칠둔, 이게 이제 진칠둔인데, 진칠둔 요것이 요 왼손자 요 풀철 요거가 그 부수입니다. 진칠둔 이거는 우리가 그 미군이 뭐 주둔한다, 미국 군인이 주둔한다 했을 때 머무를 주자 주둔, 이게 이제 머무를 주자 머무를 주 진칠둔 그 주둔, 미군이 주둔한다 하면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는 이야기라.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이 진칠둔 요 한 잔밖에 없어요. 풀칠력을 한 거는. 그다음 매산, 이게 뭐 산산 가게 되면 매산, 요 매산은 옛날부터 쓰는 말이고 요로서 되고 다 똑같아. 매산, 세 개의 산봉우리가 연이어진 산의 모양을 본다는 요 세 개의 산이 이렇게 연이어진 산의 모양을 본다는 글자, 산의 이름, 산의 모양, 산의 특징 등과 관련되어 쓰여요. 매는 산의 옛말이에요. 요런 거는 산, 그리 매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그래서 매산, 그 다음에 매산 같은 뜻입니다. 주로 이렇게 많이 쓰지. 매산, 한 번 더 이렇게 매산. 대표적인 글자가 봉우리봉 돼 있네. 봉우리봉. 그래서 이 산으로 이 매산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봉우리봉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봉우리봉. 매산자 옆에 붙어가지고 요렇게 해도 봉우리봉 같은 글자입니다. 요거는 옆에 붙지 않네. 그래서 봉우리봉.
그 다음, 이게 보면은, 이걸 이쪽으로 이래야 되나? 이래야 되나? 조금 닦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내천. 내락하는 건 시내를 이야기하죠. 내천. 여기 내천. 요거 이제 옆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것도 같은 내천인데 다른 말로는 개미허리 꼭 개미가 허리가 잘록한 개미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개미허리라는 말도 쓰고 내천입니다. 요것도 같은 내천입니다. 양쪽 둑 사이로 흐르는 내물을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양쪽 둑이 있는데 이 내물을 표현하는 글자. 내는 시냇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물줄기를 말해요. 그래서 그 시냇보다는 크지만은 강보다는 작다. 그래서 이제 실개천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 글자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내천이다. 내천. 그리고 이제 방금 요거 요렇게 요거도 똑같이 내천이다. 다른 말로는 이 개미허리라는 말을 따로 쓴다. 뭐 개미허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대표적인 글자가 고을주, 돌순 요래 있는데 고을주자도 보면 요래 가지고 요래 세 개 있단 말이에요. 요게 내천을 해서 내천의 그 부수로서 쓰인다. 고을주. 요게 이제 요 고을주. 여기서 우리가 물숫자를 하나 더 붙이면은 여기 물숫자를 더 붙이면은 물가주가 된다. 물가주. 물론 요거는 물가주는 당연히 요 물숫자 여기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미허리가 된 게 여기 이제 돌순이 있는데 그 희한한 것이 이 돌순자가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잘 봐야 되는 것이 요게 시험시험 갈착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험시험 뒤에 나옵니다. 시험시험 갈착. 요 시험시험 간다는 말은 요런 게 들어있는 글자들은 전부 다가 부수가 다 이건데 요것만 희한하게 요거라고. 요것만. 그래서 요게 이제 돌순자만 요게 돌순자 요거 하나만 요게 돌순 요게 돈다 순회할 때에 순회한다는 말은 순회할 때에 요만 요거 쓴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이게 참 왜 이렇게 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요 시험시험 갈착자 요거 쓸 때는 전부 다 이걸 다 부수를 하는데 요것만 그러니까 특별히 잘 외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이제 그 내는 시내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그 실개천형이라는 게 있어요. 실개천형 글자가 어려운 글자인데 이건 실개천형 자인데 이게 이제 그 실개천형이 있고 내천이 있고 또 강하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해가 있죠. 이제 그 형, 천, 하, 강, 해 이제 차례대로 뭐랄까 개천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고울주했고 요 있네. 요 천과 요 천은 모양은 다르지만 뜻과 음은 같은 글자입니다. 요것도 똑같이 그 내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 장인공 요 이제 우리 철길과 같이
우리가 철도의 모양 같죠. 땅을 다질 때 쓰던 돌 절굿공이 또는 목수가 사용하는 연장을 본뜬 글자. 연장을 사용하여 물건을 만들다, 손으로 물건 만드는 작업, 것을 직업을 하는 사람인 장인의 뜻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런 장인공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인장은 배웠죠. 여기 이제 장인공, 우리 꼭 철도 같이 되는 거, 요거 장인공, 장인공. 여기 이제 그 대표적인 글자가 왼좌. 나도 헷갈리는데 지금 아마 요거부터 먼저 쓰고 할 겁니다. 글자 왼좌 할 때는 왼좌 할 때 쓰는 법이 요거부터 먼저 쓰고 이렇게 왼쪽 왼좌. 우리 좌측 통행, 우측 통행 할 때 왼쪽 자란 말이지. 그 다음 몸귀. 굽어진 새끼줄 모양을 본뜬 글자요. 굽어진 새끼줄. 많은 실을 묶어 만든 밧줄이 본래 뜻이었어요. 후에 몸, 자기, 나를 나타내는 글자로 빌려서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를 표현할 때는 이 몸기자를 쓴다고요. 다른 사람을 표현할 때는 인자를 쓴다고. 이걸 잘 봐야 되는 것이, 자, 이게 이 몸기인데, 몸기, 자기 할 때에 이 스스로자, 자기, 이제 스스로자인데 스스로자, 요거 이제 몸기. 그래서 우리 자기 하면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몸기자는 나를 이야기하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후에 몸도 되고 자기, 내, 요럴 할 때는 이 기자를 쓴단 말이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인,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내 말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일반 인을 씁니다.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대표적인 글자에 뱀사자가 나오는데, 뱀사자가 나오는, 여기 뱀사자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긴뱀사 할 때, 요거는 이제 긴뱀사 해가지고, 요것도 뱀사인데, 요거 뱀사자를 보면은, 우리가 몸기자는 요게 몸기자란 말이지. 여기 몸기자고, 요거는 뱀사.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떨어져 있다면, 여기에 이건 이미 기란 말이야. 이미 기. 그래서 이게 잘 봐야 돼. 요거는 정상적으로 요 리얼자로 돼가지고 요거는 몸기고, 여기 붙어 있는 거는 뱀사고, 여기 떨어져 있는 거는 이미 기자라고. 그래서 요 글자들은 잘 봐놔야 나중에 헷갈리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뱀사 있고, 그 다음 수건근, 이렇게 허리에 찬 수건자락이 아래로 드리워진 모양을 본뜬 글자. 천의 종류나 천으로 만든 물건 등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건 항상 천, 깃발, 이런 그런 거하고 좀 관계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나온다 하면, 이게 깃발, 장군, 이런 거, 장군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장수수 같은 경우는 말이 좀 그런데, 장수수가, 이게 장수수인데, 장수수도 왜 이렇게 깃발이 됐냐면, 옛날에는 장군들이 싸움하러 갈 때에
이 깃발을 막 꼽아가지고 내가 누구다 하면서 관운장 같은 관운장의 깃발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지. 그래서 이 장수수를 씁니다. 이게 수근근자를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게. 그래서 항상 수근근자를 보면은 뭐 깃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글자가 저자시. 저자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저자시. 저자라고 하는 말은 이 저자란 말은 이는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시장. 그래서 이게 저자시인데 우리 시장할 때 요게 저자시, 요게 마당장. 그래서 시장, 저자 시장을 이야기할 때 한다. 여기 시자가 왜 그러냐면 시장에 가면은 배 같은 거 이게 이제 수근건이지만은 배 쪼가리라든지 뭐 이런 배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팔기 때문에 시자가 이걸 쓴다. 16분이잖아. 그만 좀 빨리 얘기겠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방패간. 지난번에 그 방패간을 설명했었어요. 방패간. 긴 대의 끝이 갈라진 사냥 도구. 이렇게 방패 모양을 본뜬 글자. 방패는 짐승을 잡을 때나 적을 공격할 때 자기의 몸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데서 막다, 간섭하다, 범하다의 뜻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방패간 전번에 쓸 때 이게 방패간인데 우리가 색일간 할 때에 칼도자를 써서 여기에 색일간자를 색일간자로 배운 적이 있었죠. 여기 이 방패간에 칼도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색일간이 됐다. 요게 이제 방패간이란 말이지. 그러나 이 색일간은 부수가 칼도자입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글자가 평평할 평. 평평할 평도 결국은 뭐냐면 요거의 그 부수가 방패간이죠. 평평할 평. 요게 평평할 평.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작을요. 꽈배기처럼 꼬인 작은 실타래 모양을 본뜬 글자. 요는 본래 뜻은 실이고 대부분 실과 관계된 뜻으로 쓰여요. 아주 가는 실에서 자금, 어림, 약한 의 뜻이 생겼어요. 요 자체는 전부 실하고 관계된 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체는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작을요잖아. 작을요인데 우리가 실사로 쓰면은 딱 요렇게 해가지고 실사변이거든. 실사거든 이게. 요것도 전부 요거 같은 쓰요. 요거 작을요자가.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글자가 그 시라고 관계된 거를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글자가 어릴유가 되겠지. 어릴유. 어릴유인데 이게 작을요에다가 요게 힘력자죠. 요게 지난번 배웠어요. 이게 힘력. 근데 요거 작을요에다가 힘내가지고 어릴유. 우리가 이제 유치원 할 때에 유치원 이럴 때에 저 원이 이게 아이들이 말을 잘못했어요. 이게 잘못했어요. 유치원 할 때에 유치원 이래가지고 어릴유 또 어릴치 동산원. 그래서 유치원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을 여자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글자가 어릴유. 그 다음에 집엄.
지범. 요게 이제 그 지난번에 했는 거 요 된 거 이거는 언덕음이었죠. 언덕음이었고 요게 이제 점이 하나 더 있어가 요거를 집음이라 한단 말이지. 언덕이나 바위를 지붕 삼아 지은 한쪽 벽면이 없는 집의 모양을 본던 것자. 집음은 모두 집과 같은 건축물과 관련돼서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요거는 언덕음이었고 요건 집음이고 요거는 집면이었죠.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 글자를 쓰면은 거의 집하고 관계된 거를 쓴다. 대표적인 글자가 이제 가계점. 가계점이 이제 집음에다가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점칠점이라고 하지. 점칠점, 점령할 점, 요게 붙어가지고 요게 가계점. 옛날에 가게에서 점도 치고 했기 때문에 가계점. 우리 점포할 때에 이제 이거든요. 가계포인데 점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포. 그래서 가계점 몇 분? 21분. 그다음 여기 이제 길게 걸을 먼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을 본던 글자. 길을 가다, 길게 걷다, 길 등의 뜻과 관련돼서요. 그래서 이제 길게 걸을 간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 좀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요게 요렇게 하면은 이게 시험시험 갈착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어요. 시험시험 갈착 헷갈린다고. 근데 요게 이제 요 위에 점이 없단 말이지. 이러면 이제 길게 걸을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조금 잘 헷갈리니까 잘 보면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보면은 이 잘못된 것이 느릴련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 조정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표적인 글자가 요렇게 돼가 요거는 조정정이고 우리가 조정에 가면 저 임금이 사는 그 조정이라 그런단 말이지. 임금이 사는 이 조정정이고 그 느릴련은 요렇게 떴단 말이지. 무슨 말이냐면 이래가지고 이제 그 느릴련입니다. 글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요게 약간 요래된 거는 정이고 요래된 거는 연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요게 글자가 잘못됐다. 요거의 간체자는 이역으로 씁니다. 요거는 이제 요게 간체잖아요. 간체라 하는 거는 중국에서 새로 만드는 글자를 간체자라 합니다. 이거는 아직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 밭들공. 이 밭들공이다 하기도 하고 서물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두 손으로 마주 잡아 요거 손수자라 그러죠. 요게 두 손으로 마주 잡아 밭들어 올리는 모양을 본던 글자. 양손의 모습에서 받들다, 손을 맞잡다, 받쳐들다의 뜻이 생겼어요. 요게 이제 받들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물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게 이렇게 받들공 이게 뭐 상당히 헷갈리는데 서물입이라고 하는 건 20개, 20개라는 얘기. 20개, 20 할 때 서물 20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래 하기도 하고 이 상당히 그 글자가 좀 빼떡하기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밭들공 서물입.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글자가 희롱할롱. 이렇게 희롱 할 롱. 우리 농담 할 때에 그 희롱할롱 한 번 더 쓰면은 희롱할롱. 그 다음 여기 이제 주사리를 잘 보면은 요렇게 요런 뜻이라 이게 오니에 이 오니에 줄을 잡아매고 이 활 이걸 오니를 한단 말이지. 줄을 잡아매고 쏘는 화살 또는 꺾은 나뭇가지로 만든 끝이 뾰족한 말뚝 모양을 본뜬 글자 사냥, 잡다, 말뚝의 뜻으로 쓰여요. 주살은 줄이 달린 화살을 말해요. 줄이 달린 요 화살 이거를 주살을 한단 말이에요. 툭 쏘면은 날아가지 못하잖아요. 이 날아가다가 이 줄 때문에 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주살익이라 한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게 주살익. 우리가 이 주살익이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가 주살익이고 이게 대표적인 글자가 이제 법식이 있는데 법식 우리가 뭐 무슨 식 할 때 이 법식이죠. 이 주살익은 이 법식 할 때 요게 이제 주살익을 쓰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래 가지고 요것도 주살익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솔개연인데 요건 이제 물론 요거는 주살익의 그게 아니고 요게 이제 세조자 이 세조자의 여기 세조인데 세조자가 부수입니다. 이 솔개연인데 요것도 보면 주살익이 되어 있단 말이지. 요런 그 주살익자가 들어있는 글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대표적인 이제 부수가 되는 것은 법식이다. 다시 한번 더 하면 요게 이제 법식이 요게 장인공이 아니고 요 주살익이 그거다. 법식. 다 됐나? 오케이. 이제 법식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주살익이 부수다. 자, 오늘은 끝.